네, 먼저 이 화면으로 녹화하는 장면 보여드리기 앞서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오디오가 그렇게 깔끔하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좀 이 점 감안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사이트는 호갱노노라는 사이트입니다. 아파트 그리고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들 한 번쯤 들어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 지역별로 이렇게 아파트 시세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사이트여서 저도 자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주로 보았던 지역인 송파구, 강동구, 그리고 이쪽 하남, 미사, 신도시, 마지막으로 경기 성남시까지 좀 제가 어떤 아파트 봤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기왕이면은 그 경기도와 서울이 있다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사실은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좀 비싼 동네들부터 알아봤고요. 그래서 저는 송파구부터 좀 알아봤었습니다. 송파구에서 가장 이제 새 아파트에 속하는 그리고 가장 이슈가 최근 들어 많이 된 아파트는 바로 이쪽 헬리오시티입니다. 헬리오시티 가격을 보니까 한 지금 22평짜리가 13억, 14억 정도 가격을 하네요. 네, 제가 작년 이제 중하반기부터 계속 이쪽 시세를 봤었는데요. 한 언제죠? 2019년 10월도 11월 이때 가격을 보면은 이때도 한 13억 5, 6천 됐었네요. 예. 게다가 그때 한 1,000원 정도가 좀 모자라서 이 아파트는 매수를 포기했습니다. 농담이고요. 너무 비쌌어요. 사실 이쪽에서 제가 봤던 아파트는 다름이 아니라 이 아파트입니다. 거여 현대 아파트예요. 여러분, 이쪽에 미사 신도시, 죄송해요. 미래 신도시 있는 것 아시죠? 그래서 이쪽이 신도시로 최근에 굉장히 많이 분양도 하고 있고 또 새 아파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래 신도시에서 이어지는 곳이 바로 이쪽인데요. 여기가 거여마천 뉴타운이라고 해서 거마 뉴타운이라고도 불립니다. 이전에는 이쪽이 좀 오래된 지역들, 낙후된 지역들이다 해서 인식이 안 좋았었는데 최근에는 재개발 이런 뉴타운 계획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분양을 했던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도 이쪽에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청약을 받거나 혹은 이쪽 근처에 있는 재개발지 물건을 매수를 하기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서 하지 못했고요. 이쪽은 사실 구축입니다. 꽤나 오래된 구축인데 이쪽 시세도 이런 새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은 같이 오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봤던 게 거여 현대 1차 아파트였어요. 여기 한번 같이 보시면 여기도 그렇게 세대수가 많지는 않아요. 500세대 정도 되고 26평짜리가 26세대, 28평이 68세대, 31평이 제일 많은 403세대로 이렇게 있네요. 저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가장 적은 평수들 26평이나 28평으로 살펴봤습니다. 최근 3년으로 볼게요. 저는 작년 한 10월? 11월 이맘때쯤에 이쪽에 아파트를 매수를 하려고 계속해서 살펴봤어요. 그런데 보시면은 여기 지금 영건이라고 나오죠. 매물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때가 어떤 때였냐면요. 사람들이 아파트를 매수하고 싶어서 난리가 나던 시기였어요. 뉴스에 매일마다 아파트 집값 올라 이런 뉴스가 매일마다 나왔고요. 여기 제가 미리 찾아놨는데요. 통계청에 보시면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통계를 보시면 숫자가 100이 넘어가면은 사람들이 주택을 매수하고 싶은 심리가 더 세다 라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이 숫자가 높을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매수하고 싶어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통계는 지금 2020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가 나오죠. 그리고 저는 서울특별시에 속한 곳을 봤으므로 서울특별시 통계를 지금 한번 같이 볼게요. 보시면은 여기에 2019년 9월에는 약 138이었다가 10월쯤에는 150, 그 다음에 조금씩 지금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즉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쪽 10월, 11월도에는 이 소비 심리 지수가 정말 극에 달하던 때였어요. 사람들이 다들 주택을 사고 싶어서 미쳐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부동산에 갔을 때 사장님이 매물이 하나 나왔다 라고 했는데 그날 저녁에 집주인께서 나 못 팔겠다 라고 하시는 때였습니다. 못 파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분도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이사를 가고 싶은 그 아파트 단지 집주인이 아니다, 우리 집 더 비싸게 팔 거다 라고 계속해서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는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자도 또 매도자도 그 누구 하나 만족스럽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저는 이 거여한다 아파트도 이런 재개발 지역에 들어오는 새 아파트에 따라서 조금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해서 눈여겨봤었는데 좀 매물이 그때 당시에 전혀 없어서 매수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송파구 쪽에서는 이쪽을 위주로 저는 주로 봤었고요. 그 위에도 사실 제 자금으로 매수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파트들은 주로 주상복합 혹은 나홀로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투자 가치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또 다른 지역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던 곳을 설명드리면 미사신도시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사신도시에서 제가 봤던 아파트는 미사강명 골든센트로라는 아파트였습니다. 네. 이쪽을 봤던 이유는요. 이쪽 미사신도시의 5호선이 올해 5월에 개통되는 걸 아시나요? 여기가 바로 그 5호선 개통될 예정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미사강명 골든센트로예요. 사실 이쪽에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민영건설사 그리고 SH에서 지은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파라곤, 이게 사실 가장 좋겠죠.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비쌉니다. 전 여기를 살 돈이 없었어요. 이쪽 미사강명 골든센트로는 SH공사에서 지은 아파트 공공주택입니다. 그리고 지금 35평으로 돼 있어서 가격이 이런데 24평, 25평 정도 보면은 매가가 현재는 한 7억 초반에서 중반 정도 되네요. 저는 당시에 24평짜리를 살펴봤었고요. 제가 추석 때, 정확히는 9월 이때쯤에 봤었어요. 9월, 10월 됐을 때 갑자기 이렇게 보면은 거의 1억가량이 폭등을 하죠. 제가 한 추석 전쯤에 갔던 걸로 정확히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매물이 없었어요. 부동산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이미 투자자들이 2018년이랑 2019년 초반도에 이 24평짜리 매물을 다 쓸어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매물이 없어서 저는 매수를 못했습니다. 더불어서 매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때도 이쪽에 투자 열풍이 불 때여서 막 그 집주인들이 자기네 못 내놓겠다고 이렇게 말하던 때였어요. 아마 이쪽 올해 5월에 여기 지하철이 개통되고 나면 아마 올해 하반기쯤에는 다시 이쪽이 한 번 더 집값이 오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쪽도 한번 살펴봤다가 저는 투자를 안 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또 다른 지역을 말씀드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경기도 성남시, 네, 성남시를 전 좀 봤었고요. 성남시 중에서도 사실 분당구는 이미 굉장히 비싸죠. 이쪽 뭐 판교나 이쪽이기 때문에 저는 이쪽 복정역 밑으로
이쪽 성남 구시가지라고 불리는 이쪽 지역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밑에 뼈아픈 이야기는 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영상에서 이 산성역 포레스티아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때 이후로 사실 저는 이쪽에 관심을 껐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분양 예정이 되어 있는 신흥 2구역 그리고 산성구역까지 굉장히 좀 지금까지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고요. 여기는 사실 그때 산성 포레스티아 이후로는 잘 쳐다보고 있지 않기는 하는데 이쪽 밑에도 이제 새로 전부 다 재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성남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쪽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종적으로 매수를 한 아파트는요, 다름이 아니라 암사 선사 현대라는 아파트입니다. 네. 이 아파트인데요. 조금 더 지도를 크게 보시면 이쪽이 강동구예요. 강동구에서 지금 가장 새 아파트, 핫한 단지 어디냐면 바로 당연코 고덕동입니다. 고덕 그라시움,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고덕 아르테움 등등 이쪽 지역이 지금 천지 개벽을 하고 있죠. 이어서 강일동도 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마찬가지로 이쪽을 매수할 돈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싼 지역인 이 암사동 암사 선사 현대 아파트를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한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영상 처음에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사항을 모두 다 충족하는 아파트였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실제로 거주하고 싶은 아파트였습니다. 보시면은 암사역하고 굉장히 가깝죠. 이쪽이 입구인데요. 암사역에서 도보로 한 5분에서 10분 안 되는 시간에 바로 도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는 여기가 바로 한강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산 저희 집은 이 한강이 나오는 뷰는 아닌데 이쪽에서 한강뷰가 나오는 집들도 있어요. 참고로 그런 집은 굉장히 이제 비쌉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세대수가 약 3,000세대로 굉장히 대규모 단지죠. 현대건설사에서 지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또 이쪽 주변 환경을 더 보시면 여기에 전통시장이 있어요. 네, 여기 암사종합시장이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이쪽이 그런 전통시장도 있어서 물가도 꽤나 저렴한 편에 속하고 또 음식점이나 이런 것도 많아서 굉장히 제가 실제로 거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임장을 가보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샀을 당시에는 저는 24평짜리를 구매를 했는데요. 30평, 34평이 이미 매가가 많이 오르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24평은 상대적으로 그거에 비해서는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24평이 오를 차례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매수를 선택한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으로 투자 가치 있는가를 말씀을 드렸었죠. 이 아파트는 사실 지어진 지 20년 차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건축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정부에서 재건축 연한도 기존 30년에서 40년으로 늘렸죠. 그렇게 새 아파트 공급이 점점 더 막히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대안으로 요새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이 바로 리모델링입니다. 작년부터 리모델링을 하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현재 추진위원회까지 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리모델링이 되기까지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사는 거주민들의 그런 의지 자체가 시세에도 조금 더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매수를 했고요. 저는 정확히 작년 10월 달에 6억 1,000에 이 아파트를 매수를 했습니다.
전세자께서 3억 5천에 들어와 계셨고요. 제 투자금은 총 2억 6천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모았던 자본금과 또 대출을 조금 일으켜서 전세 레버리지 방법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세가 얼마인지 보면 네, 여기 네이버 부동산 시세부 한번 볼게요. 제가 산 평수로 한번 최신 가격으로 보겠습니다. 현재 중층이 7억 7천, 7억 5천, 7억 6천, 또 8억짜리도 있고요. 이런 데는 아마 로열층, 한강이 보이는 로열층이어서 그렇게 나오는 거고, 대부분은 뭐 7억 한 중반 정도 되네요. 제가 6억 1천에 샀으니까 몇 개월 됐죠? 4개월, 5개월 됐네요. 4개월, 5개월 정도 만에 1억 5천 정도의 시세 차익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당장 뭐 단기로 팔 거를 생각을 하지는 않고 최소한 몇 년은 들고 있을 생각입니다.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아파트 혹은 지역은 제가 여러분들께 여기를 살펴보세요 라고 추천을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런 조건을 따지고 제 상황에 맞게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라고 저의 경험담을 공유를 하는 목적에서 이렇게 영상을 올립니다. 저도 사실 이런 아파트에 대해서 전문가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부하는 입장이에요. 여러분들도 같이 보시면서 더 좋은 정보 있으시면은 서로 댓글로 남겨주시면서 좀 저한테도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다음 영상으로 저는 구체적으로 제가 아파트 공부를 할 때 보았던, 참고를 했던 책, 블로그, 유튜브 영상 혹은 뭐 강의 이런 것에 대한 후기를 조금 더 올려볼까 해요. 이거 말고도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더 궁금하신 영상 혹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마찬가지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도 매번 말씀드렸지만 재테크, 내 집 마련, 또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제 메일 주소 밑에다가 남겨둘 테니까요. 언제든지 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최대한 답변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놀러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이였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